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다시 긴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먼저 환율부터 보면요. 어제보다 0.8원이 올랐는데 일단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2.2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래 이제 첫 시작은 어제보다 4.4원이 내린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오르면서 결국 또 132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환율이 좀 충격이 좀 심했습니다. 하루 만에 22원 깡총 뛰면서 네. 1320원대로 그러니까 1300원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오늘도 1300원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게 증시였는데 네. 증시는 어제도 1% 내렸고 오늘도 0.5%가 내렸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오늘은 9,731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1,600억 원 매도를 했으니까 합치면 지금 이틀 만에 1조 원 이상 지금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지금 주요 대장주들 상위 10개 중에 9개가 오늘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가 상당히 좀 심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갑자기 주식을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한 번 더 빅스텝, 그러니까 한 번에 금리를 0.5%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시사한 그 충격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지난해 이제 원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올해 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도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무착륙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은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연준의 최고 수장이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화들짝 놀라게 된 거고요. 지금 다음번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을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에 하는데 네. 지금 딱 2주 후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미국 연준 금리가 4.5에서 4.75%인데 만약에 0.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단번에 5.0에서 5.2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5%를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찬물을 확 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시장이 뜨겁다는 겁니까? 네, 우리 시장과 다르게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그만큼 뜨겁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물가 지표가 그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라고 해서 그 PCE라는 그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PCE가 1월에 4.7%가 나왔는데요. 12월 4.6%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보니까 이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보니까 시장 전망치에 3배나 더 많이 1월에 나왔고요. 또 미국의 지금 실업률 5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이 빈 일자리에 사람을 채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또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임금이 높아지면 또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인데 그 연준의 그 물가 최종 목표가 2%인데 이거 언제 잡을 수 있느냐. 지금 회의감이 들다 보니까 요거 잡기 위해서는 경기도 좋으니까 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2월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주목된다면서요? 네,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내일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예. 지금 그 미국에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실업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고용 그리고 시간당 임금 이 3가지 지표를 지금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기대했던 그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만 상회하는 수준이 나온다면 아마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지금 바로 갈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다음 주에 지금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번 초반부터 이 지표들이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요게 일단 이번 주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 이 지표에서 생각보다 일자리가 시장 기대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금리 0.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 시장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오르고 일자리도 뭐 사실 사람 못 구해가지고 날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결국은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눌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기조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 성향이 계속 강해지는 겁니까?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일단 물가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연준이 또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물가가 지금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연준은 중요한 변곡점마다 지금 예측을 다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물가 오래 안 갈 거다. 일시적이다 했는데 물가가 폭등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금리를 껑충껑충 올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곧 물가 잡힐 거야 했는데 여전히 안 잡히는 지금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잡으려 나서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실기했던 그래서 좀 망신을 당했던 그런 부분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지금 연준이 그 금리를 한 5%, 5.1%에서 끝마칠 거다. 금리 네. 상승을 이래봤는데 예. 지금 이미 상단 5.75%까지 높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그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서는 아마 연준이 6%까지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전망까지 할 정도로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오히려 역행해서 시장의 기대를 깨버리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한번 동결했어요. 이거 실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주요국 중에 거의 최초로 금리 동결을 얼마 전에 했었죠. 지금 우리 금리가 지금 3.5에서 멈춰져 있는데 사실 그때 금리 동결을 한 이후에도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에 환율도 껑충 뛰어서 또 1,300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요게 약간 이제 안정화되려고 하다가 이번 연준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금융시장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연준이 2주 후에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문제는 이제 한미 그 금리 역전폭이 너무 커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3.5%고 미국이 4.5에서 4.75%니까 최대 금리자가 1.25%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0.5%포인트를 올리면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 요거는 지금 역대 최대로 한미 간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1.75%포인트가 높다라는 뜻은 뭐냐면 왜 그만큼 국내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이런 그 이자율 차이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가 요걸 막으려고 하면 국내 투자했을 때 그 외국 돈들이 1.75%포인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계속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거 한국에 투자해봤자 이 정도 수익률 안 나고 미국은 그냥 예금만 해도 1.75%포인트 한국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시장도 크고 안정적인 미국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뭐 0.5%포인트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국 수익률이 높아 이러면서 올 수가 있는데 과연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을 때 외국인 자금이 계속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생기는데 한 번도 지금 우리가 1.75%포인트까지는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 역대요? 네, 역대 최고 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자칫하면 환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흔들린다든가 또 증시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이 지난번처럼 한 1,4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이탈이 되고 또 국내에서 계속 증시 팔아제끼기 시작하면 뭐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외환 시장의 규모는 큽니다만 또 그만큼 개방도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환율 그리고 증시의 출렁임이 상당히 지금 큰 나라인데요. 예. 만약에 그 큰 폭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면 뭐 그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돈을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상을 다음번에 지금 해야 되는가 이것도 지금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경기 둔화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너무 어려운 결정인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 금리도 3.5%인데 이게 지금 낮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약점, 가계대출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한은이 지금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요거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 지금 충격을 계속 받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충격받는 것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은이 총 지금 3%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요걸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1.4%포인트에 달할 것이다. 오늘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전망치 예측이 1.6%인데 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분 때문에 1.4%포인트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금리만 정상이었다면 우리 성장률이 한 3% 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무려 지금 절반가량을 금리 인상 때문에 갉아먹었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하느니 그러면 또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요. 0.25 정도 올릴까요? 아니면 0.5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만약에 한다면 0.25가 유력하고요. 0.5로 올린다면 이거 상당한 아마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2주 뒤에 일단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고 우리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증시 상황 이 복합적으로 보고 충격이 너무 크다면 뭐 어떤 조치도 아마 한은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우리 지금 부동산들이 다시 이제 좀 뭐 활기가 좀 뛴다, 떨어지는 낙폭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예금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역시 부동산 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다시 그 주담대 금리라든가 대출 금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을 더 길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오늘 경제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